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IB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대구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공공앱 대구로가 시내버스 운행 정보 안내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대구로 앱에서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과 현재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특수목적 법인으로의 참여가 현재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 성공의 중요한 관건인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SPC 참여가 어렵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3일 회계법인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종전 부지뿐만 아니라 K2 주변 지역 128만 평 개발, 사업 기간 단축, 시민 펀드를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것으로 이런 사업성 보강 방안이 적용된 결과 금융 비용이 최대 4.1조 원 절감되는 등 사업성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 분양과 함께 아파트 분양 등 건축 개발도 병행하면 순 현재 가치 2조 5천억, 내부 수익률 12.3%로 사업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도출한 결론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고 11월 중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에 사업 대행자가 될 SPC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과 동북지방통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16일 열린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인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충 민원 처리는 최하위였는데 이는 억울한 세금 부과가 많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세 유예 실적도 지난해 약 34만 건으로 약 30만 건의 광주청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성걸 의원도 대구국세청이 조직성과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는 6이고 21년도에는 7이고 그 전에는 6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죠? 상반기 평가가 전 분야에 지금 동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도, 21년도, 22년보다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대구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세액 공제를 받은 소상공인은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혜택받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21년으로 보니까 0.5%도 안 돼요. 한편 대구 본부 세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마약 사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응 주문이 나왔고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IB 교육에 대한 질문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독도 체험관 운영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구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을 참관했습니다. 경대 4대 부중에서 IB 프로그램이 적용된 수업을 지켜보고 또 운영 경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1시간 뒤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IB였습니다.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IB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IB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IB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 지역 IB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두 우리나라 대학에 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학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IB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이 프로그램 우수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독도 체험관이 해설사를 두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설사기 돈이 뭐 얼마 든다고요? 근데 전국의 독도 체험관에 해설사나 학예사가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사망 사고를 보면 교내가 6명인데 비해 학교 밖은 8배 많은 49명이라며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를 오다가 또는 하교하다가 사망하는 그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지요. 이거 학교 밖이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세분 교육감님들은 방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이 출석해 교육감 재임 중에 제작한 북한 지역 현장학습 가이드북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사업이 표류하면서 예정부지 인근 개발도 함께 멈춰섰습니다. 민간 기업의 주택 재개발 움직임은 사라졌고 시청 인정으로 불타올랐던 부동산 매매도 지금은 거래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달서구 두류 3동은 공원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곳곳에서 노후주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좁은 골목마다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두류 3동은 지난 2019년 대구시 신청사 이전 부지가 옛 두류 정수장으로 결정되면서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예정 부지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주택 매매도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청사 이야기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자꾸 끌고 나가니까 지금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 나오다 보니까 1300, 1400 하던 단독주택들이 지금은 800, 850 해도 거래가 안 돼요. 첫째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인근 감삼동에서는 동네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택 재개발 움직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2년 전 공공주택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뛰어든 민간 건설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감삼동 주민들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착공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개발 움직임이 뚝 끊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발 호재가 될 줄 알았던 시청 청사 이전 결정이 오히려 동네 발전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전혀 없죠. 작년, 재작년 이후에는 전혀 어떤 김새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전혀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접촉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대구시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일부 달서구 주민들의 의견과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건립 비용을 충당하자는 대구시의 입장이 엇갈려 표류 중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속은 오늘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가을을 맞아 주말에 등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날씨에 곱게 물든 단풍까지 즐길 수 있어 가을에는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데요. 그만큼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구 팔공산 병풍바위 인근에서 60대 A씨가 비탈길 아래로 10m 정도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였지만 산행 중이다 보니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을철에는 산악 사고 발생도 많아집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1,020건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가 30.5%를 차지했습니다. 가을 산행 중에는 임산물 채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도에서 임산물 채취 중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99건으로 9월과 10월에 58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난 또는 행방불명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해가 질 때까지 산에 머물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야생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탈진과 저체온 증상 등이 발생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을철에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 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2명 이상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피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하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포항 해안가 소나무 군락지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제선충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만 그루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추정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HCN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호미곶면의 한 야산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던 소나무 숲 곳곳이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제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것들로 마을 주민들은 제선충병이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와요 대부 이 지역에는 와 솔나무가 전부 다 빙벼럽힌다. 이래서 하면서 우리 내 알기로 처음이야. 해안도로 주변의 숲들도 이미 색깔이 상당수 변했습니다. 구룡포와 호미곶, 동해면 등 해안가 군락지 2만여 헥타에 이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2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선충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했는데 고온현상과 해안가라는 지역 특성 탓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특히 호미곶이나 장기면 산림의 경우 최근 수년간 거의 해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데다 염해까지 겹치면서 제선충병에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붉게 시들어 말라 죽고 치료제가 따로 없어 감염될 경우 무조건 벌채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대규모 벌채를 한 곳에는 다른 수종을 심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가꾸기, 강도 감벌, 그리고 모두배기, 드론 방제 등을 활용해서 면적 저감이라든가 피해 저감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곳곳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 방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과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인력 접근이 어려워 방제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해안가를 꿋꿋이 지켜오던 소나무 군락지가 제선충병으로 설 자리를 잃은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영덕 축산면에 있는 동해고택이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건물도 관리가 안 된 채 사실상 방치돼 왔는데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된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HCN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여 년 전에 건립된 영덕 동해고택입니다. 안채와 기역자형 아래채가 조선시대 경북 동북부 지역 민가의 전형적인 배치를 보여줍니다. 건립 시기가 1964년으로 명확하고 그 후의 민가 건물 변화 양상도 비교적 잘 파악되는 고택으로 최근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낡고 오래된 옛 가옥이기도 합니다. 건립 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남은 건 다행이지만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되게 불편한 집이지만은 만약에 문화재가 안 됐으면 그 집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옛날의 흔적, 옛날에 어떤 조상님들이 살았다는 걸 갖다가 보존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고택의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흔한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복원 사업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게 되면은 그 도로는 있고 그 참 표지판을 만들어주고 또 도로변도 요거 들어가는 요 입구가 좁거든. 좀 보강해가지고 좀 넓게 좀 해주모 그 참 찾아온 사람도 쉽게. 영덕에는 동해고택을 포함해 70여 개의 국가 또는 도지적 문화재와 유래 깊은 목적 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복원과 함께 인근 문화재들과 영해 장터거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등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해고택도 그 원형을 잘 복원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주거 문화와 건축 기술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도. 복원 사업은 경북도의 예산 투입 시기 등을 감안해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가 문화재 지정으로 회생하게 된 전통유산이 제 모습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안동 소주 등 지역 전통주 세계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미국 LA를 방문해 현지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고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화에 나선 안동 소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미국 LA 현지 H마트 부에나파크점에서 K 경북푸드 홍보전을 열고 안동 소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전통주 홍보 판촉전을 통해 안동 소주가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보다 200년이나 앞선 7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우수한 풍미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안동시는 H마트와 안동 소주를 비롯한 지역 농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도 LA에 위치한 푸닷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초 안동 소주 세계화를 선언하고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해 생산 기반 구축과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에 근거해 안동 소주 공동 술병 개발, 홈페이지 제작, 품질 인증제와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세계 주류 박람회 참가,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외연 확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액은 7억 344만 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은 6,159만 달러로 8.8%를 차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공공앱 대구로가 시내버스 운행정보 안내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버스 운행정보 안내 서비스는 대구로 앱에서 버스 번호나 정류장을 검색하면 운행 중인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과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알려주는 경로 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활 근로사업단 나르고가 지난 13일부터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나르고는 달서시장에서 이뤄지는 배송 서비스로 총 4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형 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달서시장 반경 2km 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각 가정에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달서시장 21개 점포가 참여하며 배송 가능한 품목은 반찬과 과일, 채소 등 270여 가지입니다. 제4회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가 오는 20일 옥연지 송해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백새교에서 옥연지 구름다리를 거쳐 다시 백새교로 돌아오는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로부터 올바른 산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일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에 400건이 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 30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영종도 제3유보지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합니다. 송도와 영종, 남동 산단을 잇는 바이오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항이 개항한 지 140년 만에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됐습니다. 내항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체 부지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사업 추진 7년 만인 지난 8월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2달 가까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경북 지역 민가 모습이 보존된 동해고택이 경북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동해고택과 같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이 많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